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띠 여러분들의 내년 26년 병오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명리학 온라인 줌 수업 2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명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1954년생 갑오생이 있습니다. 자,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자, 우선 말띠가 말띠해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기운이 말띠한테 이질적인 기운이 아니죠.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기운이니까. 또한 말띠가 말띠를 본 것은 본인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본명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명리학 고법에서는 이 지지, 요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명. 자, 명이라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 오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목생화를 함으로써 활동을 통해서 혹은 자신을 노출하고 알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펼치고 벌리는 그런 분산작용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오 안에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숨겨져 있는데 갑이 볼 때 이 기토는 재물에 해당하는 데다가 본인과 이런 식으로 합을 하는 것이니까 갑생이 볼 때 자신을 널리 알리고 소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시도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갑오생이 이렇게 오라는 글자를 또 본 것이니까 화가 굉장히 왕성해지겠죠. 또한 이것은 이 화 안에 기토라고 하는 재물도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는 유리한 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이라는 글자는 목생화로서 이런 것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재물을 벌기에 활동을 강화하는 인자로 볼 수 있고, 또한 갑오생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면은 본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고 돈을 불러 모으는 그런 에너지가 쌓인다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두 가지를 좀 유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갑오생이 어떠한 소속이 있을 경우에 이 화라고 하는 강력한 인자는 금을 극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오생한테는 관에 해당입니다. 관. 이것은 곧 개인적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화가 왕성하면 테두리를 깨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좋게 보면 기존의 어떤 선입견, 기존의 편견,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그냥 해왔던 고집스러움을 깨고 나가는 어떤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소속이 있거나 본인이 이제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그룹들이 마음에 안 들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는 그런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54년생이 실제로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다면 조직이 미워진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경향이 많게 되고, 실제로 이 조직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갑오생이 여성분이라고 하면, 자, 여성이라고 하면은 금을 극하게 되는 것이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이 볼 때는 관, 즉 자신의 남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병오년, 내년 2026년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사실은 별 이유 없이 본인의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고 본인의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짜증나고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은 활동을 강화해서 돈을 벌기에는 좋고, 또한 소통 기능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이니까 갑오생이 만약에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규칙이라던가 원래 본인이 따랐던 규칙과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갑오생이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내년에 남편과 불화조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66년생 병오생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 자,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한계의 수명을 120세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60세라고 하는 이 환갑은 뭐냐면은 이 중에 원래 반을 돈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현대 사회는 실제로 인간 한계의 수명인 120세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이 두 번 도는 궤도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더욱더 왕성하게 드러내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놨던 게 있다면 본인을 드러냄과 동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유사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돈을 다투거나 명예를 다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대관계를 넓히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바로 돈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투를 놓고 서로 간의 대치 국면을 만들어서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과 유사한 글자가 올 때, 자, 병이 만약에 이 병호생이 남자라고 하면은 신을 제물로 삼지요.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아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인자가 신을 또한 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돈을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칫 과거에서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았다면 일반적으로 내년에 의처증이 생긴다거나 의심병이 도질 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화라고 하는 것은 취미 활동을 강화하는 레저 스포츠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978년생 무호생이 있습니다. 자, 무호생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화라고 하는 인자가 굉장히 왕성하면 화는 토를 생하게 되죠. 더군다나 무호생 같은 경우가 이미 이 지지에 이 오라고 하는 글자에 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한마디로 그 사회활동을 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무호생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관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본인을 돕는 인자로 만들어지는 얘가 통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무호생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내년 병오년에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따고자 했던 자격증이 있었다거나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 노력을 해왔다면은 내년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인 팔자에 이런 식으로 화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이렇게 너무 왕성하게 되면 금을 극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이 볼 때는 자신의 활동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호흡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과로라던가 피로감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호생은 내년에 실제로 공부를 통해서 뭔가 달성하기는 좋은데 건강 관리라던가 활동 관리는 좀 더 충분히 해주시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서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을 위한 기획을 잘 세우고 공부를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생 경호생이 있습니다. 자, 경호생은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이 이런 식으로 병을 본 것은 이것을 곧 편관이라고 합니다. 자,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귀신 귀자를 써서 귀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강한 편관이 본인을 극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다거나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호생은 미리 이 오라고 하는 글자를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가 겹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신체로 보면은 머리에 해당되는 공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를 극하게 되면은 두통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가 또한 이 연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혈압이 오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머리가 띵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가 굉장히 왕성할 때는 우리 경호생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술을 준비해서 화에 대한 에너지를 사그러뜨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하는 것이니까 실제 좀 더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운동을 많이 해서 자신한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든지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경호생이 옛날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을 의미하고 전문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자신의 팔자에 뭔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방향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었다던가 아니면 일의 카테고리를 변경하고자 했다면은 오히려 병원운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2년 1942년생 이모생이 있습니다. 자, 이모생이 좋은 것은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를 보는 것은 이것은 수가 되고 오라는 글자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미 재물을 깔고 앉아있는 팔자가 되는 것인데, 병원연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재물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자, 재물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본인 노력에 대한 결과나 대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2002년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제 내년에 26년이 되는 것이니까 24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로 막 진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모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물이 왕성하게 되면은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좀 유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또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성과가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임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가 되고, 이렇게 화라고 하는 인자가 굉장히 왕성해지면 물이 말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수를 공급해주는 수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은 곧 수를 생하니까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생이 자신의 스펙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못했던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2년도는 상당히 준비를 잘한다면은 의외의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42년생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젊었을 때 못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활동하면은 의외로 화라고 하는 것은 취미 활동을 강화하는 인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도 좋고요. 특히 낮에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42년생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띠 여러분들의 26년 우리 병원연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